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사과가 시간이 지난다고 불사과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용서한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뒤통수를 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가련할 정도로 다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때로는 독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통찰을 빌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내려치려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 뻔한 클리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자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기계가 가진 단 하나의 명제입니다. 로마 시대의 지성들이 외쳤던 천성은 아무리 매로 쫓아내도 다시 돌아온다는 격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인간관계의 성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배신의 늪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헤어진 연인이 정말 변했어 라며 눈물로 호소할 때 나를 기만했던 친구가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라고 사과할 때 당신의 뇌는 도파민에 취해 또다시 지옥행 티켓을 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성격은 수천 년 동안 깎인 바위와 같아서 겉에 이끼 좀 낀다고 그 본질이 다이아몬드에서 진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르 여든 간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성이 아니라 내재된 본능의 지배를 받기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그 인간은 반드시 기필코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한 악행을 반복할 것입니다. 한번 절교한 친구와 다시 손을 잡는 것은,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나를 찌른 칼날을 다시 집어들어 내 심장 위에 올려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는 그 알량한 희망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배신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그가 다시 당신을 배신했을 때 당신은 그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가 독사라는 것을 알고도 품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예견된 파멸 앞에서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은 무지함의 고백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너그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는 냉철함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고독할지언정 비루한 인간들에게 당신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가식적인 눈물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인간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결코 변하지 않을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인간관계의 미련을 끊어내는 그 서늘한 결단만이 당신의 삶을 진정한 평온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챕터 1.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라. 사람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 명언이자 삶의 교훈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집니다. 이것 또한 인간 본성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불만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합니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현실적인 인생 조언입니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타인을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의 지혜입니다.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다면 그것은 행운의 숫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부대접을 받거나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채터의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의 기술이자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은 환경이 다시 바뀌면 또다시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자기 개발과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예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챕터 3. 비밀과 침묵의 놀라운 힘.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부터 과묵함을 처세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입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이 흔합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챕터 4. 행복의 역설과 단순함의 가치.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일상의 평범함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집니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합니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예술가들, 특히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자연 풍경과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만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한적한 시골의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의 핵심이자 삶의 교훈입니다. 챕터 5. 건강과 고통의 진정한 의미.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됩니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됩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낍니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을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젊음,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어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는 슬픔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일 인생에서 행복을 격동과 감동으로만 본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년기에는 바로 그 격동과 감동에 의해 기쁨보다는 고통에 더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격렬한 감동은 가라앉아 있고, 청년기에 그토록 감격적인 일들도 명상적인 색채를 띠며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노년기에는 인식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인식 그 자체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물론 감동이나 감격 그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가 되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락이나 고통은 같은 성질인데 향락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소극적인 향락에 대해 집착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합니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듭니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입니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줄어듭니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번뇌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합니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합니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 당신을 배신한 사람, 한 번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일상, 건강한 몸과 마음,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더 이상 너그럽지도 베풀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관대함은 상대를 무례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비밀은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광물처럼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게 대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증명하는 삶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당신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를 잃어봐야 자유의 가치를 알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견디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좁은 시야에서 단순한 일상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만이라도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 지혜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챕터 6.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기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타인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인식 수준과 한계를 반영할 뿐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는 자주 틀립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했지만 결국 옳았던 것은 갈릴레오였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타인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세상에 흔합니다. 이것은 질투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탁월할수록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평범함 속에 안주하면 아무도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려 한다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 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챕터 7. 진정한 우정과 가짜 관계를 구별하는 법.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수를 자랑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매우 드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당신의 실패를 비웃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어려울 때 곁에 있고 당신이 잘 될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평생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맺어집니다. 당신에게 이익이 되는 동안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힘을 잃는 순간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가짜 관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이 베풀 때만 친절합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갑자기 바빠집니다. 둘째,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셋째,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폄하합니다. 넷째,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험담을 합니다. 다섯째,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특징이 보이는 관계는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독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누가 위로해 주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성공했을 때 누가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챕터 8. 혼자 있는 시간의 놀라운 가치.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려 하고 혼자 남겨지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고독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며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려 하고 무의미한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위대한 발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혼자 사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구상한 것도 고독한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동안 휴대폰을 끄고 아무도 만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챕터 9. 시간의 주인이 되는 삶의 전략.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합니다. 의미 없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시간에 침입하려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해서 자신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에 화를 내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대부분의 급한 일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말 중요한 일들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성장, 당신의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안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부터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그 후에 하십시오. 이메일 확인, 소셜미디어, 뉴스 읽기 같은 것들은 가장 나중에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시간을 잡아먹는 블랙홀입니다. 한번 빠지면 몇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계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하루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반응적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정작 자신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몇 년이 지나고 당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10.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지혜.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분노, 슬픔, 기쁨,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감정을 관찰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일이 내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격한 감정으로 한 말과 행동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저지른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때 결정하십시오. 특히 분노를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판단력을 휘게 하고 당신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끕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화난 목소리로 한 전화 통화, 격양된 상태에서 쓴 이메일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파괴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는 마십시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파도를 타지 마십시오. 해변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침착하게 말할 수 있고, 슬퍼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고,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서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달인이 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감정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기분에 따라 행동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친절하고 기분이 나쁘면 무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분과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정 관리는 평생의 수련입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번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1년 전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완벽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여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말하십시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번 상처를 주면 영원히 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것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끝낼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당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입니다.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십시오. 창조하십시오. 무언가를 만들어내십시오.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예술 작품이 되게 하십시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작품이 되게 하십시오.